빌은 위경련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다음날 아침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을 발견하고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심장 전문의인 존슨 박사는 오후 3시에 그를 보고 처방전을 써줬다고 해요. 병원 청소부 존은 아침 7시에 방을 청소하러 와서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8시에 간호사 수잔은 그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고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수잔이요. 약을 가져다 줬다고 주장한 시간 전에 청소부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미아는 새 고양이를 입양해 다른 3명과 함께 사는 아파트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모든 룸메이트들은 그녀의 새로운 동물을 싫어했어요. 3개월 후 그녀는 이틀간의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왔을 때 고양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룸메이트들을 신문했어요. 스티브는 고양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데이빗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션은 고양이를 돌봐줬는데 그날 아침에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데이빗이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미아의 고양이와 같은 집에 살며 몇 달이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버려진 성을 구경하다가 지하실에 갇혀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거의 팔뚝만큼 긴 작은 대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앞에는 문이 3개 있는데 그중 하나의 문 뒤에서 1시간 정도 버틴다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문이 가장 안전할까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미친 야생쥐 100마리가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물이 가득 찬 상자가 있는데 머리를 푹 담그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에는 한없이 깊은 수영장에 상자 해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이요. 대나무 막대기로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브라이언은 가까운 도시까지 기차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갔을 때 그는 시계를 테이블 위에 놓고 기차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터널에서 나왔을 때 브라이언의 시계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객실 안에는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메리는 내내 자고 있었어요. 크리스토퍼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지갑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계를 가져갔을까요? 메리였어요. 기차가 출발했을 때 그녀는 소매를 걷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고 있었다면 언제 소매를 내린 걸까요? 사라는 쇼핑몰에서 걸어 나가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손에서 지갑을 낚아챈 후 빨간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경비원은 주차장을 폐쇄하고 빨간 차를 탄 3명을 찾았어요. 경비원이 불렀을 때 알리사는 쇼핑 중이었다고 말했어요. 데이빗은 방금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밥은 주차요금을 내고 차를 몰고 나가려는 참이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데이빗이요. 창문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있네요. 벽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보니 2시간 넘게 무상으로 있다가 딱지를 떼인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하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이먼은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에 침입해서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져갔습니다. 경비원들은 그가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맸어요. 사이먼이 가져갔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사이먼은 다이아몬드를 어디로 옮겼을까요? 경비원들이 그를 잡자마자 그는 다이아몬드를 경비원들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색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줄 때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다시 꺼냈고요. 미친 과학자가 여러분을 지하실로 데려가서 1년 동안 데리고 있을 계획이에요. 그는 생존을 위해 3가지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파스타와 빵,
밥과 콩, 스테이크와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만약 파스타와 빵만 먹는다면 8개월 만에 괴혈병에 걸릴 거예요. 브로콜리가 들어간 스테이크는 탄수화물이 적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최선의 선택은 쌀과 콩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풍부하고 생두를 발화시켜 싹을 틔우고 비타민 C를 얻을 수도 있죠. 정말 똑똑한 생각 아닌가요?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지하실을 빠져나왔군요.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려면 과학자가 만든 3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은 독이 있는 원추 달팽이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 방에는 배고픈 북극곰 5마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소금물 탱크에 수백 마리의 피라냐가 있어요.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세 번째 방이요. 피라냐는 민물고기이고 소금물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3명의 죄수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부자예요. 누군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스테이크와 새우를 먹는 남자는 아니에요. 셔츠에 붙어있는 작은 꼬리표를 보면 그가 요리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 특별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할 뿐이에요. 보석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부자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감옥에서 보석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남자입니다.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감옥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값진 재산이나 지위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연구자 그룹이 여러분의 지식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섬에 있는 연구실로 여러분을 데려가서 3가지 요리를 제공할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음식만이 안전한 음식이에요. 구더기가 들끓는 치즈, 보거 간, 파리 한천 버섯 중에서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보거의 간은 적절하게 손질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한천 버섯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버섯 중 하나예요. 반면에 구더기 치즈는 사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에서 별미랍니다. 그래서 먹어도 완벽하게 안전해요. 그렇겠죠? 어느 날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깨어났어요.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스피커를 통해 3마리의 돌연변이 동물 중 1마리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방울뱀 머리를 가진 북극곰, 사자머리를 한 하마, 백상아리의 얼굴, 몸과 제규어의 팔다리를 가진 동물이 있어요. 백상아리의 돌연변이죠. 몸에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물 밖에서 숨을 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주비행사이고 화성 탐험에 성공했어요. 한 팀원이 운동복 차림으로 기지 입구에서 인사를 합니다. 탑승을 하면 문을 닫고 실내가 가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주복을 벗으시면 됩니다. 우주선에 들어올 때 여러분 기지에 있는 누군가가 임포스터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누구일까요? 햇볕에 타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동료 우주비행사? 피부에 반점이 있는 기술자? 아니면 아까 문 앞에서 인사를 하던 사람? 아까 본 사람이요. 만약 그 사람이 인간이었다면 행성의 대기권 안에 있는 기지 밖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숲속을 걷다가 길을 막고 있는 신비로운 인간을 마주쳤어요. 수수께끼를 풀면 지나가도 좋지만 풀지 못하면 이 숲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물 없는 바다, 모래 없는 해안, 사람 없는 마을, 땅 없는 산입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지도입니다. 여러분은 지역 동굴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어요. 안으로 들어서는데 산사태가 갑자기 길을 막아버립니다. 앞에 터널이 4개씩 있고 그 안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어떤 터널을 선택하시겠어요? 녹은 용암으로 가득 찬 터널, 유독가스로 가득 찬 터널, 박쥐떼가 가득한 터널, 독거미가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거미는 먹이를 얻기 위해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보통 사람을 모두 피해요. 여러분은 이발사가 2명만 있는 새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가게를 골라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2가게를 모두 방문했어요. 첫 번째 가게는 좀 지저분하고 이발사가 머리랑 수염을 좀 다듬어야 할 것 같네요. 2번째 가게는 반짝반짝 빛나고 깔끔하며 이발사는 완벽한 헤어스타일에 면도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첫 번째 가게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왜일까요? 이발사들은 서로의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발사의 머리를 잘랐던 사람을 골랐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저택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택 주인이 까다로운 과제를 하나 줬습니다. 4명의 아버지와 4명의 아들을 둔 할아버지 2명의 할아버지를 앉힐 수 있는 식탁에 가장 적은 수의 의자를 놓고 싶어요. 어떤 질문도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적게 놓아야 할 의자의 수는 몇 개일까요? 네 개요. 아버지들은 할아버지일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죠. 메리는 밧줄을 3달러에 팔고 있었어요. 한 손님이 그녀에게 10달러를 줬지만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옆 식료품점에 가서 잔돈을 바꿔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7달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게 점원이 밖으로 나와 그녀가 자신에게 위조 지폐를 줬다고 말을 하네요. 메리는 형사에게 전화를 했고 그녀는 형사에게 자신이 얼마나 잃었는지를 말해야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7와 밧줄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위조범 손님은 데이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말썽꾸러기군요.